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주민 서대문. 네. 아우, 진짜 더운 날씨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7월 28일이고요. 네, 황원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자, 한 주 오늘이 7월 28일 월요일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7월 28일인데 엄청 덥습니다. 네, 장난 아니게 덥습니다. 그냥 더운 것도 아니고 장난 아니게 더워요. 아니, 난 밤에 에어컨 없이 내내는 버티던 것 같은데 못 버티겠어. 저도 한 번은 돌린 다음에 이제 뭐 잘 때쯤 끄고 이제 못 버티겠어요. 이제 그냥 창문만 열고 선풍기만 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 창문 열면은 오히려 더 더워. 오히려 들어와서. 더 더워. 네. 그런 여름이라서 부디 여름에 야외 활동을 좀 많이 삼가하셔야 될 것 같고. 삼가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네, 물 진짜 많이 드시고.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가까운 경로당에 가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특히 낮에는 이용하시는 게 좋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인 건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먹어서 사람이 같은 온도를 좀 더 차갑게 느낀대요. 근데 실제로 더운데 차갑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켜고 그러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온열 사고로 해서 사망자가 이번도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이거를 뭐 얼마나 보시고 있습니다만 주변에다가 정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다, 이게 괜찮은데 참을만한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조금 우리의 감각이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걸 조금 알고 조금 관리를 서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풍기 바를 많이 쓰니까 느낌 좀 별로 오긴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얘기를 조금 이제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이삭 서대문구 의원이 개혁신당 최고위원, 지도부 선거에 나가지고 그중에 이제 최고위원 출마했는데 최고위원 뭐 7명 출마해서 2등으로 당선. 2등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역에서 출마해가지고 좋은 성과 거둬서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주이삭 의원이 축하하고요. 네, 특히나 주이삭 의원이 이제 강조했던 게 약간 그 지역구에서 당선됐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개혁신당이 어떻게 한번 녹여보겠다 이런 걸로 해서 당선이 된 것이라 뭐 그런 거 관련된 지역에서 있었던 뭐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개혁신당에 잘 녹여낼 건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월간 주이삭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게 애매하죠 지금 상황이. 한번 뭐 또 해보는 걸로 하죠. 뭐. 네. 언제 와서 한번 축하 그걸 한번 모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개혁신당 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약간 정치 활동을 할 건지. 개혁신당 2기 지도부에서 사태가 그렇게 났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그걸 내가 부르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 해서 조금 그래서 그랬는데 아니 뭐 이제 그 전 얘기보다도 앞으로 얘기를 조금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 거고 최고위원으로서 조금 한번 뭐 후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주이삭 최고위원은 어떻게 이제 행보를 할 건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근데 하필이면 또 당선된 그 다음 날 또 저기 당 대표가 그걸 되는 바람에 압수수색이요. 네. 처음에는 기사가 아니 참고인 신분인데 압수수색을 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가지고 저는 참고인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 약간 이 생각을 막 하면서 희한하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무슨 참고인을 압수수색을 하냐,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기사 보니까는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고 해서 뭐 그런 내용들, 특히 근데 이게 지금 개혁신당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시에 당대표 당시에 있었던 일들 가지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거라서 이게 아마 이게 뭐 명태균 맞습니다. 관련된 특검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현재 개혁신당 당대표로서 명태균 뭐 그분하고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는 사실상 지난 총선 때 공천 과정, 그렇죠.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 등등등 뭐 대선부터 이어지는 총선까지 이제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준석 지금 당 대표하고는 어떤 관계였는지 뭐 이거를 밝히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 대표는 이제 어떻게 한 건지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고 그렇습니다. 네.
한꺼번에 훅 다 개혁신당 얘기를 다 해버렸네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압수수색이나 뭐 명태균 씨와 관계 등등도 혹시 나온다면 뭐 이야기할 시간이 되겠죠. 네. 뭐 그거는 뭐 주의사건을 월간 주의사를 한번 하게 된다면 그것도 여쭤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의회 소식은 뭐가 있는데 짧은 거부터 하나 뭐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의원일 때도 행정사무감사가 보통 정례회를 1년에 2번을 해요. 1차 정례회를 6월에 하고 2차 정례회를 11월, 12월 뭐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이제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를 보면 이번 7월 달에 한 그 추경 그거가 이제 정례회의였던 아니, 거죠? 추경은 정례회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추경은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거고 정례회 때는 이제 올해 그럼 정례를 안 한 거네?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가? 따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보통 6월달 맞아 기억나는 하는 거고 네. 추경은 보통 7월 뭐 이때쯤에 하는 거다 보니까 네. 6월달에 이제 결산을 하는데 작년 이제 업무에 대한 결산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25개 서울 자치구 중에 네. 제가 그때 조사할 때는 한 17개 정도가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가 이제 하반기에. 네, 하반기에 하고 뭐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뭐 14개였나? 아무튼 비슷비슷해요. 네. 비슷하긴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전 상반기로 옮기자라고 이제 주장했던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로 옮기자. 네, 지금 보통 이제 2차 정례회 때 하는데 네. 2차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네. 아니, 업무 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 예산 심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또 이제 이게 우리가 국감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단 말이죠. 그렇죠. 자료 요구도 많이 해서 분석도 맞아요. 많이 하고. 네.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본회산 심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실상 에너지가 다 쏟아져요. 사람이 뭐 이게 그 한 40일 동안 진행되는 여름 아니 그 겨울에 이제 그 강행군 연말 강행군에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연말 인사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제 본회산에 정작 우리가 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보통 보면은 11월 말 12월 초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거의 10월 31일까지의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아 올해 것만. 그렇죠. 네. 그럼 사실상 11월, 12월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비껴가긴 하는데 이제 그냥 뭐 비껴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예산 같은 경우에 덜 쓴 부분들이 나오고 막 이제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뭐 재정 365 같은 데도 들어보면은 원래 예산의 몇 %를 썼습니다. 그 분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뭐 80%를 안 쓴 사업들도 있어요. 거의 뭐 100% 안 쓴 사업도 뭐 종종 있긴 나오고 있죠. 쫙쫙 나오죠. 네. 네.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질의를 하죠. 그 이제 담당 부서에 왜 이 사업의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뭐 한 20%가 안 되냐. 그러면은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네. 막 이런 근데 식으로. 뭐 10개월 동안 안 한 사업이 예를 들면 제설 작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쵸. 겨울에 네. 집중되니까 그게 이해되지만 뭐 다른 여타의 사업들이 뭐 내 안 하다가 갑자기 2달 동안 해결될 수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 넘어갈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만 답을 해버리면 그럼 당장 내년 그쵸. 예산은 당장 내년 예산하고 붙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냅둬야 될지 아니면은 뭐 삭감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다라는 거죠. 애매해지죠. 네. 애매해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상반기 하자고 했던 이유는 보통 이제 결산은 그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만약 결산을 했다면은 2024년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회계년도에 맞추는 거죠.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대문구청이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결산하는 건데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도 그 기간에 맞춰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닫힌 기간이에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집행률도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집행률 분석을 해서 아니 왜 이 사업의 집행률이 이렇게 되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결산해서 그거를 더 따져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서 옮겨진 거잖아요. 올해는 이제 하반기잖아요. 이미 하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원래 2차에 하던 거를, 그러니까 연말에 하던 거를 1차 6월로 옮긴 상황인 거고. 네.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 때 행정사무소를 안 했고, 그렇죠. 원래 올해 하반기 때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이 조례 사실 개정 전부터도 원래는 하반기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부칙을 달아서 부칙은 보통 이제 어떤 조항 변경이나 혹은 법이나 조례를 제정했을 때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런 걸 이제 담는 시행 일시 같은 게 있거든요. 적용 일시 이런 게 있는데 이번 이제 조례 개정을 할 때 부칙의 행정사무감사의 적용 그 일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한다.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는 그대로 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하고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가 하는 걸로 적용되는 거죠. 되는데 이제 내년에는 근데 문제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차 정례회가 6월이 아니라 8월에 하는 거죠. 아니 그것도 뭐 아예 김덕현 의원 말할 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냥 하반기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하반기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정해진 이제 상반기 하반기라고 하는 건 1차 정례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정례회가 보통은 이제 6월에 하니까 상반기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차 정례회를 8월에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할 게 아니라 1차 정례회 하냐 2차 정례회 하냐로 구분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약간 그 조례 변경이 아니더라도 물리적으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선거가 있는 해에는 물리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애초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1차 정례회 자체를 8월에 하도록 전국이 다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1차로 옮겼다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그냥 정리되는 거고 지방선거다 아니다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냥 1차 정례회냐 2차 정례회냐라고 했을 때 1차 정례회로 옮겼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차피 8월에 하니까. 어차피 8월 하니까 그냥 1차 정례회 때 하는 거고 없는 해에는 뭐 6월에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면 간단하다. 그래서 이제 서대문 구에는 이제 소위 말해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관사와 결산을 함께 한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게 본회상과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그때 힘을 집중시켜서 소위 말하는 의회가 원하는 대로 결정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원래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래서 원래 1차 정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또 다른 이제 자치구 의회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이제 연말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대문 구에도 이렇게 한번 저는 실험을 해볼 필요도 있다. 나중에 한 번도 그 뭐 1차 정례 때 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하면 헷갈리니까 1차 정례, 2차 정례를 합시다. 그러니까 1차 정례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그 차 대표 말대로 뭔가 이렇게 완결성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와 아니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차이나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나은 것 같은데 약간 이 속에서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연말에 2차 정례 때 좀 여유로워졌을 때 업무 보고는 사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해요. 우리 연초에 한 번 하고 1차 정례 때 중간 업무 보고 하고 2차 정례 때 하고 그다음에 2차 정례 때 하니까 3번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업무 보고가 연말쯤 오면은 거의 저 사업 막 이렇게 이제 인지될 정도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또 많이 집중 안 하시거든요. 그렇다는 건 결국 행정사무감사도 없어지고 이제 1차로 옮겨지고 업무 보고는 하더라도 여기 집중이 안 된다면 결국 집중할 수 있는 거는 본회산. 그럼 그때 본회산의 심의를 좀 더 또 심의를 기울여서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부터 하고 싶은 건 좀 본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요. 민원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요. 좀. 그건 근데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긴 하죠. 지역의 이제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근데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느낌이 예산 심의라는 게 아니라 민원을 얘기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받을 때가 종종 있어서. 그게 이제 의원들의 기술 스킬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전에 이제 협의를 다 끝내놓고.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 하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마치 예산 심의라는 게 아니라 예산 심의는 안 하고 그냥 계속 민원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그거는 약간 보면은 그때도 되는 거잖아요. 업무 보고하거나 뭐 이럴 때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예산 때까지 와서 하니까는. 제일 중요한 때는 사실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이미 끝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부서들
이제 다음 년 또 예산을 이제 부서마다 다 내요. 그때 이제 예산을 이미 우리 정리해놔야지. 지역에 이제 민원은 이런 거니 그 담당 부서가 이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담당 부서가 그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게 예산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또 의원의 여러 가지 활동인 거죠. 네, 굉장히 멀게 이거 되게 짧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생각보다 길게 했네. 네, 약간 바뀌어서 드디어 이게 방송의 힘인가 우리가 그렇게 몇 번을 이렇게 상반기 하는 게 어떨까라고 했는데 결국 상반기에 하게 됐다라는 거. 어쨌든 그럼 주민서대문의 힘이 한 10%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고, 이제 사실 이제 그 보면은 김덕현 의원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이제 조례도 좀 신경 써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의회 관련된 조례가 윤여은 의원 같은 경우는 동 같은 경우에 14개 동이 있지만은 근데 신경 쓰기가 어려워요. 구에서. 그렇죠. 그래서 잠깐 뭐 가거나 뭐 이러는데 저번 의회 때도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저번 의회 때도 윤여은 의원님이 그 얘기는 조금 많이 하셨어요. 동도 이런 이제 그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뭐 또 이렇게 뭐 결산이나 뭐 이런 들어와라.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동을 이제 어쩌다가 이제 몇 개 동만 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그 해에 이제 안 걸리면은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조례도 바꾸시고 박경희 의원님도 뭐 이제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뭐 기한이나 이런 것도 줄이고 10일인가 7일로 10일에서 7일로 줄였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것도 이번에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약간 실현이 뭔가 뭘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제도 정비 같은 경우는 주민들 보시기에는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민주주의의 전당인 만큼 또 필요한 부분인 것도 같다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주민서대문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라도의 주민서대문 보고 계시고요. 보고 계신 분 중에 보니까는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시고 계속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부디 보시는 분 중에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누르시고 다음 이야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알람 설정 이런 거는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숲센터가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반려동물 지원 숲센터인가? 반려동물 숲센터인가? 그러니까 그때 3억 3천만 원에 내 품의 숲센터. 내 품의 숲센터. 네. 이게 뭔지 뭐 되게 사업명이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직원들도 헷갈려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내 품의 센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내 품의 숲센터. 네. 근데 이게 뒤져보면 이렇게 찾아볼수록 굉장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사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안현식 의원이 관련해가지고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공익감사 청구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시간이 남아서. 심각하던데요 여기 진짜. 앞선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판은 뭐 미리 달았습니다. 한 90만 원 들여서 간판을 달았고 사무관리비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컨테이너랄지 이런 것들이 지저분해서 철거하는 것도 뭐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했습니다까지 얘기를 하고 그 외에는 마치 돈을 하나도 안 썼다는 듯이. 근데 이제 그 안양식 의원님 뭐 지금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자세히 좀 안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 줄 정도 나온 게 저는 석연치 않은 게 다른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이걸 썼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럼 사무관리비도 문제였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뭐 이제 행정 뭐 총무팀에 있는 돈을 썼는지 어쩐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건 재량입니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의회에서. 그건 이제 의원 질문이 아니라 물어봤을 때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취재를 했을 때. 그런 마인드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있고. 근데 이거 가지고도 사실은 이제 이거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도 저희 재량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부서의
남의 부서에 그 사무관리비를 갖다 쓰는 게 말이 되냐 이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사실은 이 한 주 사이에 터져가지고 얘기해 주시죠. 이게 이제 지금 예비비도 이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예비비는 이제 이건 결제문서를 갖고 올린 것을 7월 11일 결제를 했습니다. 본 거잖아요. 네. 넷품위센터 숲센터 간판은 6월에 전에 이미 달았고 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뭐 7월 달인가 결제문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문서를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 아니고 아마 재난 예비비일 거예요.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재해 예비비 약간 이런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있는데 뭐 재해재난 관련돼서 예비비 쓸 수도 있고 일반 관련돼서 예비비 쓸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컨테이너가 어떤 의미로 뭐 산불 예방이나 재해재난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는 건지가 그 문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 이거는 좀 심각한 부분이었어요. 전 이걸 예비비로 써야 되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산불 예방에 필요한 뭐 이거라면 뭐 예비비로도 그렇죠. 재난재해라면 재해재난 뭐 재난재해 예비비로 쓸 수는 있는 여지는 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예산가와 협의가 끝났다. 그 문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협의가 되는지 그 문서로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이 컨테이너 시설이 어떤 의미에서 산불 예방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 정말 단순하게 그 컨테이너를 창고로 쓸 건지 정말 재해재난 뭐 대비를 하기 위한 거기에 뭐 소화전이나 그런 이제 뭐 그 불 끄기 위해서 물을 모아놓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각종 그런 그 불났을 때 필요한 도구들을 이제 모아놓는 시설로 쓴다거나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이 컨테이너를 본인들의 다른 창고 용도로 쓴다거나 혹은 다른 뭐 거기를 이제 뭐 회의한 공간, 사무 공간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근데 제가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간판만 달았다. 컨테이너만 철거를 했다. 뭐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번 가서 제가 보니까 사진을 구해봤거든요. 안에 공사까지 다 끝났던데. 안에 사무실에 정리가 다 끝났고 심지어 택배도 와 있더라고요. 택배 박스도 와 있고 이 정도면은 3억 3천만 원을 받아서 뭘 더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이미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공사가.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그 추경안을 제출한다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본회의상 같은 경우는 9월쯤부터 담당 부서마다 예산을 내요. 자기 부서가 어떻게 되는 돈을 쓰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계획예산과에서 이제 조정을 하죠. 그거 다 모으면은 거의 1조 넘게 나올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한단 말이죠. 자를 건 자르고 남길 건 남기고 뭐 이렇게 하겠죠. 추경을 7월에 지금 우리가 처리를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럼 적어도 이제 6월에는 그 안이 마련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역순을 보자면은 이미 6월 초 5월에는 담당 부서에서 계획예산과에 우리 부서의 추경은 이겁니다 하고 냈을 거예요. 그렇게 내놓고 6월 달에는 간판을 이미 달았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해야 되고 제가 그때 이제 문제 제기한 부분도 인건비가 한 5개월 동안 인건비 쓰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안 리모델링 공사나 뭐 이런 거는 11월에 다 완료가 되는 거였어요. 그 몇 개월 동안 그 사람들은 왜 뭘 하냐, 이렇게 어디서 뭘 할 건가, 굳이 일을 해야 되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건비가 과다인데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미 공사는 끝났거든. 그렇죠. 끝났으니까 인건비를 5개월 정도 쓸 수 있게 마련해 놓은 그러니까 거예요. 돈 되면은 돈 그냥 바로 돈 줘서 준공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어떤 건가 봐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 문서에는 오직 속임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들한테도 거짓말을 했고, 의원들한테는 저희는 간판만 달았을 뿐이고 뒤에 뭐 컨테이너가 지저분해서 철거만 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이미 공사는 거의 다 뭐 끝났고. 그리고 그 컨테이너도 재해재난 예비비인지 일반 예비비인지도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예비비로 쓸 만큼 내용은 뭐 그 재난재해 예비비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쓸 만큼 그렇게 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일반 예비비로 쓰는 거, 그러니까 전 재난재해 예비비도 말이 안 되는데 일반 예비비로 쓰는 게 말이 되는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할 거면은 다 예비비로 하지 왜 그냥 뭐
그 구의회한테 뭘 허락을 받아요? 그냥 다 예비했어 그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익감사라고 하는 외부로 나가는 것 그렇게 저는 썩 좋아하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징계가 불가피하다. 징계가 불가피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좀 사실상 우리가 지금 과해. 분석하는 걸로 봤을 때 과해. 계속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분석하는 내용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반론에 대해서도 그렇죠. 서대문 FM에 공문을 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뭐 낭독을 하거나 공유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봤을 때 그렇죠. 이거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기간도 잘못되어 있고 시기도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를 받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예요. 아니 나는 7월 10일 날 예비비 집행 그거를 정확하게 이성원 청장까지 결재를 했어요. 7월 10일 날. 근데 7월 10일이면 추경이 열리기 전이야. 예비비 이미 집행을 했고 그럼 이 예산은 왜 받는 것이며 예비비로 할 거면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실 정도로 약간 엉망이라는 느낌도 들고 뭔가 저는 엉망이라는 것보다 이미 애초부터 속이겠다는 저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룰도 없고 뭔가 희한한 근데 속이겠다는 저희는 왜 생겼는지는 우리가 따져봐야겠죠. 그죠?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건가?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뇌품해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민간 위탁으로 알고 있는데 뇌품해센터가 민간 위탁 아닙니다. 거긴요. 제가 그래요? 20매독으로 봤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닙니다. 거긴 민간 위탁 아닙니다. 직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사람을 채용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 네. 그러면 전 이유를 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뇌품센터도 민간위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나중에 더 찾아볼 부분이고. 네, 약간 이게 지금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뭔가 구조 속에서 뭔가 이게 왜 예비비로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인지, 구의회는 되게 뭐 그냥 뭐 꺼다 놓은 보리자루로 보는 것인지 막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뭔가. 근데 이제 오죽하면 구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구의원들이 뭐라 하냐면은 공무원들의 실무 능력이 확 떨어졌다. 저게 보니까 저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능력이 없는 거다. 약간 이 정도까지로 얘기할 정도로. 그거는 좀 곰곰이 더 생각할 부분이고 저는 여기서 이제 결국 핵심은 전 충성 정경심은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내가 이 사업을 빨리 이게 시도해가지고 잘 보여야겠다. 설마 공무원이 그럴 리가요. 이거는 일종의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일이다. 앞뒤 선후 관계에서 그렇죠. 위에서 내리 누르니까 이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 위에서 내리 누르니까는 이걸 그냥 한 거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 제가 보도에서 보는 다른 부서의 사무관리비까지 끌어왔다고 할 정도면은 그거는 그쵸. 다른 부서 걸 어떻게 끌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 더 위에서 다 해줘. 그러면은 그리고 자기 부서에서 뭐 갖고 있는 사무관리비를 하더라도 아니 3억 3천이나 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큰 문제가 될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유 왜 또 거기다 만들어 그 위치가 그게 좋아요 뭐 이런 얘기는 오고 가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 못 될 사업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적은 좀 받고 아유 저희가 잘 신경 쓰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빨리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걸 왜 빨리 하려고 그냥 과장인 게 있었겠어요? 과장이 있을 턱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도 그렇게 예비비까지 해야 될 정도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 과장의 의지로만 됐다면은 예산과에서 이거를 받아줬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빨리 하려고 하는 아니 이걸 왜 빨리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왜 자꾸 요즘에 왜란 얘기를 하는 건데 왜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왜라는 생각이 또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이제 공익 감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집행부한테 좋지 않게 나올 거라고. 이 구조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구조긴 해요. 왜냐면 공사도 이미 뭐 돈을 다 사업비나 뭐 등등 받기 전에 이미 예비비로 처리했으면 예비비는 또 허락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예비비를 뭐 그렇게 잘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비용도 큰 건 아니니까 그랬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하나의 이정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청소 영역 그렇게 집행했던 거 큰 문제라고 봐요. 아니 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명이 더 웃겨요. 변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그 감사 결과 문제 있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징계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전 이게 하나 이정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집행부가 저는 실력이 떨어지고 말고를 떠나서 예산을 좀 함부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함부로 쓰는 방식이 네, 얘기해 주세요. 계속. 근데 그게 윗선에 지시가 있었더라 하더라도 그치. 이게 지금 규정에 어긋나거나 그치. 법에 어긋나면은 저는 이거는 버텨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본인들이 안 다친다. 저는 지금 누구를 다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강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12월 3일 비상계엄 때부터 해서 12월 20일 날 우리 본회의장 점거, 서대문구의 본회의장 점거에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가서 도와준 거 더하기 지금까지 예산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들을 다 보면 저희들이 몇 번을 얘기한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는 욕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보장을 받는 이유는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다 해봐! 라고 할 때 편법적으로 혹은 뭐 좀 틀린 방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게 그런 거 할 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사실은 신분상의 보장을 해준다는 걸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성 총장이 재선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 기강이 어차피 우리는 또 내년에도 재선을 하실 거니까 그냥 이대로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도 문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강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면 그때는 아니 우리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실 거예요? 이게 법과 규정에 어긋난 거를 했다면은 하신 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는데 특히 공무원 기수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를 24억에 팔려고 하는 거를 지금 구청에서 공무원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이렇게 했잖아요. 담당 직원부터 해서 국장까지 쫙. 근데 SH는 그보다 훨씬 싸게 매입합니다. LH도 그보다 훨씬 싸게 매입합니다. 약간 이 금액 차이가 24억에 만약에 산다고 하면 24억도 역대 비싼 건데 한 3억 몇천에서 2억 원 사이 정도의 손해를 입어요. SH나 LH에서 매입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24억에 사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배임죄입니다 이거. 배임죄 성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배임으로 고발당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게 문제 다른 문제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그냥 한다고 나는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 과장이 심지어는 더 오해되는 거예요. 뭐냐면 뭐라 하죠? 그 공무원 기숙사의 그 소유주인 이국노 회장이 받았던 감정가가 22억 얼마인데 거기에 5%를 얹어서 삽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사요. 5% 10%를 깎아서 사지. LH나 SH는 거기서. 근데 이걸 5% 얹어서 사는 걸 되게 당연하다듯이 너무나 뭐 괜찮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다 저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기들 책임인데.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제 전세사기 관련돼 가지고 아직도 이제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서대문에도 그 피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겁나 많죠. 그분들이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 지금 기숙사 매입 과정을 보면은 통곡을 하실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그 부분 좀 염두에 두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공익감사를 안양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기꺼이 이건 좀 처리를 해서 정말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사 담당관 내부에서도 좀 스스로 들여다봐야 돼요. 감사 담당관이 전 존재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대문구청에. 그러니까. 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도 지금 뭐 10개월 정도. 벌써 10개월 됐네. 10개월 됐네. 말이 10개월이지 어떻게 10개월 동안 공단 감사 하나 결과 하나 못 내놔요. 이거 직무유기예요 이 부분도. 1월부터 4월까지인가 3개월 정도 한다고 그랬더니만 그거 길어서 안 된다고 그랬던
서대문구청의 집행 감사 담당관의 감사 일지도 저는 지금 감사 대상이라고 봐요. 어느덧 10개월이 돼가고 있는. 근데 이 감사 담당관들이 청소 영역 지금 계약 맺었던 것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내품의 숲센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하셔야죠. 이게 심각한 게 저는 이게 특히 이제 준예산 이거 관련해서 심각한 게 보는데 와 이거를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청소 영역입니다. 4억 5천만 원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올려주면서 근데 그 몇 개월 동안 지금 상반기 내내 영원이었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준예산으로 했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준예산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준예산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또 화장실을 직접 청소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해서 준예산을 했다. 오케이 알겠어. 그 정도가 익숙해져 하겠다고. 근데 그럼 준예산을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썼는지 준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구의원한테도 공개를 안 했대요. 그냥 구청이 그냥 싹 메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4억 5천이라고 하는 예산이 네. 그 준예산에서 썼던 돈까지 포함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더라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연장된 이 기간 동안에만 필요한 돈인지 그러니까 이게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준예산 이거를 공개를 안 하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확하게 질의하고 확인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8월부터 12월까지에 들어간 돈이다. 그럼 이 부분까지는 알겠어요. 9천만 원씩 한 달에. 뭐 이 정도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은 2월에 용역 체결을 해서 이때부터 했던 8월까지에 준예산으로 했다. 아닐 것 같은데 그 지금 이거. 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했다라고 치면은.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추경을 할 때 그 부분을 예를 들면은 차라리 통이 4억 5천이라면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근데 8월까지 돈은 그 준예산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뭐 없었다. 그럼 전 이건 문제라고 봐요. 그럼 결국 이 돈 나중에 어떻게 할지 또 문제 생길 거예요. 그렇죠. 왜? 준예산은 지금 성립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낸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어디 근거에서 준예산을 사실 썼다는 게 없어요. 문제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준예산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걸 털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죠. 그럼 준예산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썼고 네. 통으로 지금 이렇게 되니 이 예산을 맞아요. 통으로 잡아주십시오 한다거나 그치. 아니면 4억 5천이 그만큼의 예산이니까 그치. 이렇게 지금 문제 해결을 해주십시오. 그치. 근데 그렇다면은 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이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것도 지금 준예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미안하지만 도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아니 문제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계속 문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누구 돈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민의 혈세 받아가지고 뭐 청장 쌈짓돈으로 지금 사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엔 이 돈의 근거가 어디니 다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예산은 어쨌든 결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준예산도요 내년에는 뭐 선거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가? 이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이기든 지든 이거는 나중에 결국은 결산을 했을 때 그 돈이 정말 4억 5천 정도라고 됐을 때는 뭐 이제 소위 행정 지출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없이 여기에 뭐 4개월이 4억 5천이니까 2, 3, 4, 5, 6, 7, 8 뭐 그 7개월 동안의 돈이 한 뭐 6억 정도 든다. 예를 들면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준예산 왔다잖아. 준예산에 성립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따서 갑자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내년에 지방선거 이겨서 하자 뭐 그걸 기대하시나요? 그리고 준예산으로 어떤 항목에 뭘 썼는지 지금 내역도 안 밝히고 있는 내역을 지금 안 밝히고 있다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4억 5천만 원, 제 작년 기억으로는 4억 5천만 원이면 거의 1년치 예산이에요. 용역 예산에. 이게 얼마가 삭감됐고 뭐 0원을 올렸는데 0원으로 작년 예산이 4억 얼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를 0원으로 올렸잖아요. 그 뭐 다 삭감한다면서 0원으로 올려서 이제 지금은 사라진 예결위 예산에서 2억 얼마인가 3억인가를 만들어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도 메꾸시다 약간 이랬거든. 그러니까 4억 5천만 원이 1년치 예산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계산한 게 맞다면. 일리가 있죠. 어느 정도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5개월 동안 4억 5천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다행히 이제 전체 네. 영역 예산이 4억 5천 그리고 뭐 물품 구입까지 해갖고는 막 5억 한 3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차라리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근거 있는 돈은 마련됐다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뭐 미리 땡겨 썼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준예산에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계약을 맺고 했습니다라고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것도 생겨 위증죄가 또 생겨요. 아 이거 준예산으로 이미 썼습니다. 8월까지는 어떤 예산으로 청소했었지만 준예산으로 했습니다라고 국장도 얘기하고 과장도 얘기했거든. 이거 위증죄입니다. 위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행정기술상 그냥 늘 거부권 때려놓고 준예산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예 원래 그냥 의회에서 통과된 안으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원래 청장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아유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뭐 준예산으로 썼어요, 예비비로 썼어요, 뭐 사무관리비로 썼어요. 뭐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행정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한 짓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아니 이분들 나는 근데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되게 막말을 하네. 그냥 아무나 생각나는 대로 하네 얘기를. 어쨌든 그렇습니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빨리 준예산이 조금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준예산을 왜 공개를 안 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준예산을 공개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12월 20일 날 본회의를 기획예산과 직원들과 이 도와줬잖아요. 점거하는 걸 서대문 구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점거하는 거를 그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도왔잖아요.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그 후로 다 딴 과로 거의 다 부서를 옮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보통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에이스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예산 팀장님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직원들이 싹 사라졌어요. 다 갔어요. 딴 데로. 거의 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예 역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기획예산과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건 말도 안 되죠. 천 몇 명 중에 예산 다룰 수 있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난 전했을 뿐인데 뭘 또 발끈을. 그건 너무 우리 구청이 실력을.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선회를 해주려고 해요. 그게 선회예요? 오죽하면 이해해주려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까지 그런 건가라고 오히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보니까 공익감사 관련된 거는 빨리 좀 이렇게 뭐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공익감사 청구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정말 문제고 사실 요거는 빨리 감사등록관이 오히려 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럴 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의회에서 여야가 있지만 네. 의회는 결국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감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민주당 청장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도 좀 진솔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땐 진짜 그러니까 해결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 출구 전략? 네. 뭐 아무 생각 없이 본회의장 정리하셨겠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등등등에 관련된 것들이 출구 전략을 이제 찾으셔야 될 때가 왔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 보고 계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겠다. 어쨌든 보시는 분들의 좀 조회수가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저희가 뭐 그래도 나오는데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구독을 하신 분 중에서 좋아요를 안 누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한 번만 눌러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알람 설정까지 요구 안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결국은 네. 주민소환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겨레에서 단독을 냈습니다. 네네. 요렇게 냈습니다. 보이시겠죠? 예, 보이십니까? 네. 서명한 적 없는데 내 이름이 주민소환 청구 무더기 가짜 서명 약간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겨레에 박고은 기자가 단독으로 냈습니다. 내용인즉슨 7천 몇백 명이 이제 원래 그 홍제 1, 2동 주민의 20%인 거고 이제 박경희 의원, 민주당 박경희 의원에 대한 그 주민 소환을 했는데
7천 몇백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네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와서 확인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열람 기간. 열람 기간. 그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홍제 1, 2동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이 와서 내 이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혹은 내 이름이 없어야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기간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적 사항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의 단독 기사였습니다. 네. 보셨죠, 기사는요? 네, 기사 봤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이 좁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네. 왜? 서대문 구청장 혹은 서울시장만 돼도 이제 그치. 이게 많을 거고. 맞아. 그다음에 그걸 본다 해도 이게 우리 동네 사람인지 내가 아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이제 뭐 7,000장, 7,500, 7,500, 7,600 이걸 이제 약간 넘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많고 홍제 1동도 넓은 지역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인구죠. 3만 명이 넘으니까. 그래도 이제 7천 몇 명 정도에 대해서 활동력 높은 분들은 이걸 좀 보다 보면은 황호안 내가 아는 사람인데 했어! 전화하는 거지. 집도 동 비슷한데 주소 비슷한데 전화해서 성향도 알잖아요 대충. 그렇죠.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이거 제대로 알고 했나? 하고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저 황호안은 게을러가지고 선명할 인간이 아닌데 선명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이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쵸. 또 제가 그 기사를 봤던 걸로는 여러 명이 한 사람이 여러 번도 있었던 걸로 같고 이 문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은 카톡방 어떤 아파트의 한 동에 아파트의 카톡방 아파트 가면 보통 주민들이 카톡방 만들잖아요. 그 카톡방이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동 대표가 자기 동 주민들 그 개인정보를 인적사항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원래 구청에다 줘야 될 거를 구청에다 줘야 되나? 뭐래서 구청에 줄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원래 뭐 갖고 있을 수 있죠. 갖고 있던 거를 이쪽에다 줬다. 그러면서 그걸 활용해서 적었다. 그래서 그 아파트 혹은 그 아파트 그 동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된 사인과 이걸로 쫙 돼 있다. 이게 발견이 됐다가 기사의 내용이었고 실제로 그런 의혹이 제기돼 있고 문제는 그 받은 사람 이야기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의 카톡방이 좀 난리가 났었다라고 하는 왜냐면 이제 개인정보를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앞서 이제 아파트 동 대표가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아파트 관련된 이제 정보를 공유하거나 뭐 요청할 게 있잖아요. 네네네. 엘리베이터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연한이 되는데 수리를 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그쵸. 페인트 칠을 할 건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다도 알려야 되고 뭐 이런 데 활용되기 위해서 개인정보는 당연히 아파트 동 대표자 회의가 수집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수집을 했는데 거기에 쓸 수 있는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일로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여서 이제 근데 심지어는 이제 성의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필적으로 쭉 썼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카톡방도 난리 나는 바람에 제가 볼 땐 그 동대표도 사실상 수서가 지금 뭐 성관에서 고발을 했대죠? 했다는 것 같던데 기사 보니까 고발을 했다고 하면은 그 아파트 동대표님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혹은 선거법 위반 등등으로 이제 문제 생길 소지가 있다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고발을 고발을 한 분하고 인터뷰를 한 건데 취재를 한 건데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화가 왔대요. 근데 주민 소환제는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방문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방문은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고 혼자서? 네. 그러니까 선거는 가가호 방문이 안 되는데. 오히려 이건 되는구나. 소환제는 가가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겠는데. 전화를 했다고. 전화를 해서 국민의힘 당원 이건 녹음까지 해놨답니다. 국민의힘 당원님 누구시죠?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소환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었던 거야. 뭐 이중 당국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근데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도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 당원 활동이나 약간 이거에만 활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가져다가 만약에 주민소환제 이쪽으로 활용을 했다면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약간 이거 위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이 이제 그 활동을 할 수 있냐 없냐도 또 이제 따져봐야겠지. 당 못해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이것도 이제 두 번째가 이건 이제 거고. 보통 이제 저희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누구 이제 국민의힘 당원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아, 국민의힘 당원이시죠?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당연히 해주시겠죠라는 이제 취지인 거니까. 국민의힘 당원이시죠? 당원 명부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했대요. 실드를 쳐줄 수가 없네. 아, 그냥 제가 말한 것처럼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도 근데 그 정도였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전원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셨다는데 그 고발을 했다고 하던데 그 고발한 내용에서 정확하게 저한테 2번, 3번을 얘기하는데 당원 명부를 보고 당신이 당원 명부에 있어서 당원이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당원 명부를 활용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빼박이 된 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정치인이 출마를 하거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민소환제는요. 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동대표가 준 사람이 현역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이다. 라는 거. 요 세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면서 그분이 직접 쓰신 건 아니겠죠? 뭘요? 그 아까 뭐 명단 받아가지고 네. 그냥 쫙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썼을 수도 있죠, 뭐. 아이고, 그러면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고발이 됐고, 뭐 성관이도 고발했다고 저는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성관이도 고발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고발했어요. 왜냐면 이분은 내 개인정보를 네가 왜 당원 명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걸 하냐. 그건 이게 당원 명부에 있는 정보는 거기에만 써야지. 이거를 주민소환제를 갖고 쓴 건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 이래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뭐 선거법 위반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약간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주민소환제 자체가 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이제 맹점은 있어요. 진짜 어렵죠. 네. 그리고 또 주민소환을 하는 이제 이런 그 어떤 부분에 주민소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명확하진 않아요. 정해진 게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박경희 의원 이 사례를 봤을 때도 약간 이중처벌성이 좀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의원 생활을 하다가 불거진 문제를 가지고 어떤 뭐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기 강원도에 어떤 그분 양양 거기 뭐 어디 군수였나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인 관련된 성폭력 사건을 해서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지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인 거고, 또 이거는 이제 이것대로 헌법에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이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박경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의원 되기 전에 있었던 문제이고 여기 관련돼서 이제 끝났고. 지난 대수에서 있었던 일까지 끌고 와서 하는 건 조금 그렇죠. 그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전에 뭐 사문서 이전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렇죠. 그건 아예 그냥 옛날 얘기인 거고. 네. 그리고 그 지난대에 뭐 업무 추진비 관련된 거는 권익위에서 그렇게 쓰지 말라라는 권고를 받아서 이미 뭐 그렇게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거고. 네. 그러니까 뭐 평생 뭐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를 해야 될 정도로 옛날 것까지 다 끌고 들어와서 그냥 이번 것만 했으면 좋았겠는데 엄청 다 끌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 거여도 지금 밝혀졌다면은 모르겠으나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간과해버리고 그렇죠. 다 끌어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거 불복이기도 해요. 그렇죠.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신 분들이야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무투표 당선이라서.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선거 자체 투표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이제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민소환제가 어떻게 보완할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보완이 주민의 참여를 억제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이렇게 해서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의 난제기는 한데, 근데 이런 방식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이게 주민 소환을 할 수도 있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명을 받는다 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서명 받은 사람들한테 다 부메랑이 와버리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명을 잘 받으셨어야 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저는 이게 약간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진심이었더라고요. 이성원 청장이 박경희 의원을 싫어하는 게 진심이었더라고요. 저는 근데 너무 과하게 진심이더라고. 모든 작년의 예산의 어떤 문제랄지 뭐 등등등을 다 박경희 의원이 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전달하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의 사고 판단을 하고 계시면은 정치하시는데 좀 애로사항 많으실 것 같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정치인들이 개입을 하거나 약간 이렇게 되는 국민의원들이 개입하거나 약간 이렇게 됐던 상황들이 그런 것들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7천 몇백 명을 이신전심으로 그 의원들이 그랬다 이건 거죠. 약간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지금 상황이 물론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의혹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명부랄지 뭐 등등등 그래서 고발이 되고 이래서 이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당장 거기에 개입을 했던 의원들 등등등이 이제 나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은 그냥 제일 잘못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이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들이 서명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해봐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머리가 안 좋을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계열, 이제 보수 계열 이렇게 정당들 말고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 진보 계열 이렇게 정당들은 서명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서명은 거의 꽉 잡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받아봐서 어떻게 이제 받아야 되는지도 알고. 어떤 서명은 그냥 이게 좀 정자로 안 쓰고 그냥 대충 쓰고 서명을 해도 되고 사인을 해도 되고 아닌 경우에는 정자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는 동도 그냥 뭐 난가자 이동 뭐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끝까지 주소를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감사 청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이제 소환제를 한다거나 일종의 기관에 제출해서 행정작용을 일으키는 서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거 탄원서도 조금 달라요. 그렇죠. 재판장이 내는 것도 그렇게 막 엄격한 거를 따지진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행정기관에 뭐 민원 뭐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뭐 서부경전철이 빨리 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 그냥 되게 엄격하지 않죠.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헐렁헐렁하죠. 이거는 요청하는 그런 정도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국회나 뭐 청원 이런 거 정도 수준인 게 이제 서명 그런 서부선이나 뭐 지하화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주민소환제 같은 경우도 인사 문제잖아요. 공익감사 경우는 이제 집행행정회가 된 문제이기 그쵸.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명 같은 경우는 엄격한 면이 있죠. 진짜 엄격하죠 이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자로 써야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흘린 채로 만약에 서명할 때 사인지에다가 내가 한 거 맞는데 흘린 채로 했다. 그럼 그냥 아웃입니다 그거는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정자로 쓰셔야 돼요. 이게 못 알아보겠으면 다시 써주시면 안 될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죠.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주민소환제도 일종의 인사문제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엄격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좀 간과한 게 있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주민소환제만 나오면은 질타하는 기관이 있죠. 선관위. 네. 선관위가 좀 더 엄격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라면? 교육을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 이렇게 주민소환제 하면은 감시단도 전 돌아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뭐 그분들도 소위 말해서 어디서 어떻게 서명받는지 어떻게 다 감시하겠어요. 그렇지만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켜주는 하에서 이루어지고 아니 그렇게 해서 만일 기준 6천 몇 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은 1억 얼마의 예산이 투여가 됐습니다. 이거 할 때. 왜냐면은 뭐 선관위 쪽으로 해가지고 서대문구에서 예비빈가로 해서 1억 몇 천만 원을 쏴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거 관리를 했어요. 근데 그 선거가 이런 지금 기사대로라면 혹은 고발한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뭐 불법이 약간
있었던 거여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 정말 주민소환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재개발 관련돼서 동의하거나 반대할 때도 서명을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내 재산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렇죠. 나는 개발 찬성하면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난 동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반대하면 또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반대하는 걸 명확히 해야 돼서 맞아요. 결국은 이제 자기 의도에 맞게 작용이 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정말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입장에 됐을 때는 상대방이 잘못 적었으면 이건 문제다.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건 마찬가지로 주민의 대표자에 대해서 인사 문제에 대한 부분, 그분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한 서명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이거는 그냥 기본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려요. 어쨌든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게 후폭풍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예산을 그렇게까지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뭘 했는데 이게 불법이요.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 그리고 개입을 기사에 따르면 그리고 뭐 등등등에 따라서 지금 들리는 어떤 그런 소문에 따라서 이것에 개입을 했던 현역 의원 한 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수를 많이 투척하고 있다. 작년에 12월 20일 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좀 대비되는 게 사실 이성원 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기간도 이제 좀 짧고 해서 실패한 거죠, 뭐 이제 뭐 실패했다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출조차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역설적이지만. 거기는 꼬투리 잡힐 게 없어요. 그렇긴 해요. 네. 기자회견 한 번 하고 못했어 그냥 끝이야. 아니, 어쨌든 기자회견으로 이성원 청장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다만 기간이 있어도 뭐 우리는 그냥 못한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제 한참 전부터 시행을 해갖고 진도를 나갔어요. 제가 볼 때 거의 국민의힘의 조직의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은 소위 말해 보수정당 계열에서 서로 이게 뭐 이렇게 정말 위성정당인지 뭔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자유통일당에서 뭐 현수막을 뭐 꼭 그 당만 아니라 뭐 또 다른 당 이름으로도 걸고 뭐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좀 그런 부분들이 보기 좋지는 않았다. 근데 제가 사실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제가 진심으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20%를 요 정도 상의 구의원 정도 레벨에서 우리 못 넘길 거라고 봤던 거죠. 20%를 넘길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정당의 조직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정당의 조직력으로 20%를 넘길 수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 무조건 이긴다. 국민의힘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든 20%를 조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히 이 정도 서명의 구의원 레벨을 구의원 정도를 날리기 위한 주민소환제에서 6,000명, 7,000명이 온 조직이 달라붙어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이거는 내년 선거도 그냥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야? 저는 약간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 반대 그랬다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반대로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근데 7,000 몇백 명을 넘겼다고 하길래 어떻게 넘겼지라고 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니까 물론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받으신 분들은 억울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았다.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설득해서 받았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본인이 7,000 몇 명을 그 기간에 받는다는 거는 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는 본인도 아실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받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손 중에 이제 때탄 손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뭐 때를 타게 한 걸 조직적으로 했는지까지는 저희는 몰라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나는 안 했는데 나왔다거나 누가 그냥 여러 명 거를 한 사람이 한 필체로 했다거나 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거라고 하는 건 이거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제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면서 정작 구의원들이 많이 뭐 제가 뭐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저는 자업자득이라 생각합니다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작년에 본회의장 점거를 하면서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이게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경찰 레벨에서 뭐 무혐의, 뭐 경찰서 하는 게 뭐 있죠? 또 불기소,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전망이더라고요. 문제는 이걸 누가 지시했냐에 따라서 위로 갈 거냐, 그리고 그걸 같이 했었던 공무원까지 이제 퍼질 거냐, 요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소환제 관련돼서 선거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된 건 어디까지 또 이렇게 갈 거냐, 요거. 특히 이제 거기에 여기는 또 이제 여기에 된 사람과 여기에 된 의원들이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쉽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거는 얘기를 할까 말까.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작년 본회의장 선거 관련된 거를 누가 정치 보복을 해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서대문구의 상황까지 파악할 정도로 지금 국정 파악이 다 된 건가요? 예,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뭐 전승한 정부인가요? 예, 그렇게까지 자의식을 과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아주 기초단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울 종로에 가까우고 뭐 용산에 가까이 살 뿐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기초 단위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관세가 지금 어떻게 지금 높아지냐 마냐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보복을 그 정도로 급을 올리실 필요까지는 없겠다, 제가 볼 때는. 스스로의 급을. 근데 이제 어떤 주민이 더 아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어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구의원이라고 보이는데 그분들은 그 소속 정당에서 또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똑같은 것 때문에 약간 우울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12월 20일에 본회의장 점거, 그리고 요번에 주민소환제 관련했을 때의 선거법 위반이나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등등의 문제가 생기는 의원들이 만약 생긴다면, 이미 저건 생겼고 이건 생긴다라고 할 때 이 의원들은 이것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하더라고요. 그게 저의 가장 큰 우울함입니다, 사실. 아니 그거는 이제 지각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또 고민을 하시겠죠.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게 충성심을 과시하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에서의 충성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보는데 유능함,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성심이 필요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거는 진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안은.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각자 판단하면 되지만, 예를 들면 지금같이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게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의회 점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행정과 의회가 소위 말하는 아사리파이 돼가지고 뭐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기준도 안 세워지는 뭐 이런 구도로 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많은 일반 주민들이 저거는 뭐 당의 충성심의 그냥 일환이야,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내년에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당적으로 국민에서 물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한마디 제가 의원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이성호 청장이 약간 자기 스스로의 어떤 구명활동이나 약간 이런 걸 하고 다니는 건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이거가 이렇게 올라올까 봐서, 그래서 자기에게 영향을 받을까 봐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르는 건가요? 약간 손절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왜냐면 그 손절의 느낌이 구명활동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구명활동을 하는데 구명활동을 했던 시점이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였다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고발은 했고 뭐 등등 했는데 고발은 이미 옛날에 했잖아요. 그때 구명활동을 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다, 그래서 휴대폰을 다 압수수색해서 이제 그 경찰에서 수거해 갖고 경찰들이 가장 중요하게 압수수색이나 이제 이 의원들이 물었던 건 누가 시켰냐.
이걸 물어보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성환 총장이 구명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면 지금 뭐 구의원들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기보다는 이분도 그냥 스스로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살아남기에 좀 더 이렇게 더 중심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뭐 약간 이런 네, 저의 그냥 뇌피셜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 건 더 없는 거죠? 네네네. 중간에 갑자기 사실은 뭐 저기 어디예요? 뭐야 조례 개정에서 제가 헷갈리는 바람에 잠깐 뭐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잘 정리를 한번 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도 그렇고 각 정당들도 그렇고 좀 더 국민과 주민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FM 91.3MHz 주민서대문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주민서대문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한 번만 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